이번 시간에는 민법 총칙 무효와 취소 쪽에 이 배치되어져 있는 사례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1번은 2017년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초적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읽어보죠. 자, 갑은 경기도 가평군 소재 X토지의 소유권자인데 X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 규정되어져 있는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 제도에 관한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져 있었던 때입니다. 자, 갑은 2010년 10월 10일 을과 X토지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잔금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갑은 X토지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자 토지거래 허가를 위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을은 갑을 피고로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 협력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갑이 항소하였다. 자, 갑은 항소심 재판 도중에 민법 제 565조 제1항에 따라 X토지에 관한 계약금 1,000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을 적법하게 공탁한 다음 을에게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 자, 이에 대하여 을은 이미 X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 협력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는 위 매매 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 565조에 따른 해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갑과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게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 구조, 그 다음에 설계 및 쟁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인데요. 당사자 구조 등을 보면 자, 갑이 그러니까 을이 자, 갑을 상대로 해서 협력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죠. 의무 이행 정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고 갑은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매도인입니다.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죠. 자, 당사자 지위 파악을 했고 당사자 구조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갑과 을의 주장이 타당하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갑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이 을과 갑 사이에 체결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이 매매 계약을 계약금에 기초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해약금 해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계약금 해제. 자,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에 대해서 을은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행 착수가 되어서 해약금 해제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 착수에 의해서 해약금 해제권이 소멸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당사자 주장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주장하고 을의 주장이 타당하냐라는 문제로 이제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니까 답안을 이제 설계를 하고 설계 및 쟁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보면은 우선은 매도인 갑이 계약금 100을 적법하게 공탁을 하고 해지를 해요. 근데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과 함께 체결된 계약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갑에게 해약금 해제권이 발생해야지 해제 가능성을 논의할 수가 있고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파악을 해야 될 것은 갑의 해약금 해제권의 발생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해약금 해제권이 발생하려면은 우선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해야 될 게 갑과 을의 토지 매매의 효력 이게 유동적 무효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동적 무효인 토지 매매 계약과 함께 체결된 계약금 계약의 효력 요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따라서 해약금에 기초한 해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행사 방법입니다. 갑의 해약금 해제권 행사 방법 혹은 행사 요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령자가 해약금 해제를 할 때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요 요건을 얘기를 해줍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건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요건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이행 착수의 의미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행 착수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행 착수에 해당할 것이냐. 요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면 되겠죠. 자, 요 두 가지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배점이 1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쟁점이 논거에서 이제 제시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갑의 해약금 해제 주장은 타당하다. 그 다음에 을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시범 답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결론인데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을의 주장은 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자, 그 근건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해약금 해제의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계약금 수령자의 해약금 해제 방법 등이 쟁점이다. 자, 이건 이제 쟁점을 소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논점은 바로 요 논점이에요.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법리 소술인데, 이 법리 소술 부분에서는 565조를 일단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조문을 그대로 옮겨 써도 좋고 숫자로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행 착수의 의미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을 하는 데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행 착수의 개념은 이거 자주 나오는 쟁점이기 때문에 서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행 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아니면은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이행 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인 토지 거래 계약에서 당사자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돌입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판례도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동그라미가 법리 서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술이 이게 이제 그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용이 될 겁니다. 적용. 자, 을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 협력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 승소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갑이 계약금의 배액인 2천만 원을 공탁하고 해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갑의 해제 주장은 타당하며 이행 착수가 있었다는 을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 답안을 실전용으로 조금 축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법리 서술이 하나 빠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시범 답안에도 우선 유동적 무효인 토지 매매 계약의 수반에서 체결된 계약금 계약의 효력을 전제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게 이제 가점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어떤 것을 추가적인 논점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느냐면은 그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토지 매매의 효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의 수반에서 체결된 계약금 계약의 효력, 요 두 가지를 법리 서술로서 좀 더 추가를 해주면은 좀 더 좀 탄탄한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범 답안은 지금 요 내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서술이 되어져 있는 답안이에요. 근데 차분하게 이 부분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가면은 좀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설림의 쟁점에서 파악한 이런 논리 구조로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해제권이 발생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갑의 해제권의 행사가 적법한지 아닌지, 이렇게 발생을 한 다음에 행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져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답안 작성 방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사실관계를 보죠. 자, 갑은 2010년 10월 10일 을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X토지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1억 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년 3월 15일 잔금 9천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을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4월 8일 병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같은 해 6월 20일 잔금 1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자, 갑을병은 위와 같이 X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매도인 갑이 최종 매수인 병에게 직접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기로 3자 간 합의를 하였다. 그럼 이제 이런 합의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 자, 이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은 위 3자 간 합의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X 토지의 매도인을 갑으로 매수인을 병으로 하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다음 X 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자, 문제입니다. X 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갑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가?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 자, 그래서 문제 2번은 조금 비교적 쉽습니다. 사례 21번에 문제 2번인데, 자, 문제 2번에서는 이 청구권에 관한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구조를 파악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구조를 꼭 파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갑에게서 병에게로 직접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이 어떠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는 당사자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갑하고 을 사이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이제 매매 계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하고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자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해서 갑에게서 병에게로 바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죠. 이전 등기. 자, 이거는 일종의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요 등기의 유효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설계 및 쟁점을 우리 한번 따져보면 자, 이것도 배점이 1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결론, 그 다음에 논거,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결론 논거 방식으로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결론이 틀리면 어떡할까, 이거 걱정해가지고 미괄식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수험생들도 있는데, 먼저 결론 칸을 비워두고 논거를 먼저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점이 15점 이하 문제, 10점, 15점짜리는 가급적이면 두갈식으로 답을 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자, 논거에서는 어떤 쟁점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은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 일반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 등기의 효력인데, 여러분 이제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을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느냐면은, 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이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지 유효하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견해의 대립이 있어요. 이게 판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학설도 있어요. 그죠? 학설도 있는데 우리가 학설까지 다 터치를 하면서 가기는 좀 곤란하니까 이 판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중간생략 등기는 각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이 물권 변동의 원인이 있다면 원인이 있으면 이게 있으면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즉 각 당사자 간의 적법한 물권 변동의 원인이 있을 때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게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겁니다.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중간생략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중간생략 등기. 자, 요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려면은 각 당사자 간의 적법한 물권 변동의 원인 행위가 유효한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갑을 그 다음에 을병 간의 매매는 이거는 뭐가 없어서 허가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다? 무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갑병 간의 관계에서는 갑병 간의 허가는 있지만 갑병 사이에는 매매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무효다. 요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중간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시범 답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결론.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자, 그 다음 1번 역시 쟁점을 제시를 합니다. 자, 쟁점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중간생략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한 등기인지가 쟁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부분이 법리서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파트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법리서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 일반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이 왜 부인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부동산이 이제 순차 이전하는 경우에 최초 양도인에게서 최종 양수인에게로 맞춰진 중간생략 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된 이상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일반 원칙에 대한 얘기예요. 중간생략 등기는 당사자 간에 요게 키워드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있다면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은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그 다음에 중간자와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없어서 무효이고 그 다음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가 없다. 요렇게 이제 판례를 소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적용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쓰면 됩니다. 자,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한 중간생산 등기로서 무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사례 21번을 우리가 이제 풀어봤는데, 사례 21번은 모두 다 15점짜리 문제로 두 문제가 이제 배치가 되어서 있는데, 자, 이렇게 15점짜리 문제는 가급적이면 두 갈식으로 간략하게 이제 소술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 21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